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인사를 나눌 때. 근데 여러분들도 자산시장 참여한 분들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도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말경에 이제 연준이 약 한 2, 3년 동안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국채 10년물 가격이 한때 상당히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실제 국채 가격은 많이 내렸어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5.6%인데 또 국채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레버리지 2배를 거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3배 거는 사람도 있는데 국채 10년물만 놓고 보면 2배를 걸면 약 한 11.2% 정도 손실을 봤어요. 9월말 그 금리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대부분 국채에 대한 투자를 제한을 했어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이제부터는 국채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런 논리죠. 그러나 실제로는 국채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다. 즉 금리는 인하를 했는데 연준이 실제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달러 인덱스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통화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히 신한은행의 부부장인 것 같은데 3프로 TV 놓으시는 분 얘기 보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그동안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4%나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나 이것도 경제 전문가들 얘기하고는 다르다. 근데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모두 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업이 주로 이제 중소기업인데 러셀 2000을 보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약 한 2000개 기업을 지수화한 거죠. 거기는 겨우 1.4%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나스닥 100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기술주 기업은 그 7.8%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도 우량 기업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우량하지 못한 중소형 주식이라든지 그 소규모 기업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제공되는 또는 유튜브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인하할 거다. 코스피는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5.9%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 공간에서 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 특히 뭐 이쪽은 경제학 전공자나 경영학 전공자가 많죠. 그분들 얘기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어떤 사람이 검증됐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닌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교과서 내용은 가정을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고 다른 조건은 불변이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인하하고 시장금리는 오르지 않으면,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렸다는 거예요.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인덱스도 변하지 않으면 뭐 이런 전제가 깔렸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가. 경제학 교과서가 가정을 전제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뭐 환율이라든지 시장금리라든지 이것이 변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경제학자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경제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뭐 알려졌으니까 뭐 경제학 박사, 뭐 어느 대학 교수, 그죠? 또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시청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명 방송 채널, 이런 막연한 그 인식 때문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능력자라고.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이 3개월 만에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라는 얘기가 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2021년 초에도 모 대학 교수 그분뿐이 아닐 거예요. 한 90%가 제가 알기로는 그 무렵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온 거예요. 한 20%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 만의 문제가 아니고, 즉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뭐 그 유명 방송 채널, 이분들의 얘기가 그 현실하고는 그렇게 그 현실감이 없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그 기술되어 있는 가정을 전제로 된 이론이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처럼 저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얘기를 하면 다수 얘기는 아니단 말이죠. 아주 소수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명이 유튜브 활동을 한다 하면 그저 1명 정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가요. 왜? 99명의 경제학 박사나 대학 교수들이 저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알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난 3개월간을 제가 실제 그러면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경제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 그 주장 전망하고 현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피드백이지, 그죠? 피드백 해보는으로써 여러분들이 향후 자산시장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오늘 이 그 정보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보면 알 수 없지라고 하면 안 돼요. 환율 3년을 봐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3년을 봐도 안 맞잖아요. 그분들 얘기가. 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뭐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은 기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뭐 1년 이상의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그분들 얘기, 그러니까 한 8, 9%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 얘기하고 현실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용할 때 우선 검증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과거 발언과 실제 그 시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최소한 검증을 3년 정도로 하다 보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피해도 이제 줄일 수 있고, 어떤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냐 하고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오늘 이 뭐 성탄절인데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이 향후 경제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듣는 경제 전문가들은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은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목마르고 절실한 정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